네. 자, 5단원 화학 반응과 에너지.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화학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이렇게 상태. 화학적 변화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화학적 변화는 결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결합의 변화가. 자, 결합의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그건 그냥 단순히 물리적 변화고, 물이 예를 들어서 얼음이 된다. 물도 H2O고 얼음도 H2O예요. 수증기가 된다? H2O죠. 얘네들의 어떤 배열이 변하는 거지, 배열 구조가 변하는 거지, 이 화학 결합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화학 변화는 결합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화학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긴 거죠. 이런 건 이제 화학 변화입니다. 자, 1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새벽에 이슬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연결된다는 거죠. 수증기가 물로 된다? 물리적 변화죠. 2번. 과산화수소 탈색, 탈색, 색깔이 변한다. 이거는 화학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빛을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 화학적 변화가 동반돼야만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공기 중에 노출된 철판이 녹쓰는 거? 철이 이제 녹슨다는 것은 산소랑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가 된다.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가 된다. 결합 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결합 구조가 탄생을 하는 거죠. O2라는 결합에서 끊어지고 Fe2O3라는 새로운 물질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을 때 거품이 생긴다. 베이킹소다가 이제 NaHCO3죠. 얘네가 이제 식초, 이제 산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가 HCO3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H2O가 되고 CO2. 여기서 생성되는 가스가, 거품이 이산화탄소죠. 빵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적 변화, 이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1번 빼고 다 화학적 변화다. 1번이 답이죠. 자, 2번. 화학적 변화만을 고른 것은 얼음을 고온에서 녹인다. 얼음이 녹는다. 물리적 변화. 나무를 태운다. 산소와 결합. 2번 화학적 변화.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음식물을 소화기관에서 분해한다. 음식물의 소화, 화학적 변화죠.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자, 소금물. 바닷물이 소금물인데, 소금물 중에서 물만 날려가지고 소금만 남기는 게 뭐예요? 물리적 변화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날아가고 얘네가 결합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결합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 있던 애들이 뭉치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 변화죠. 물에 전류를 흘려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킨다. 아까 했지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시킨다. 화학적인 결합의 변화가 일어났죠. 화학 변화.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난다? 물리적 변화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 물질의 성질 중 색이 성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색이 성질과 우리가 크기 성질이 있어요. 크기 성질. 크기 성질은 어떤 크기에 비례를 하는 거죠. 양이 많을수록 커지면 크기 성질이고, 양과 상관없으면 색이 성질이에요. 자, 질량.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이 커지죠. 크기 성질이죠. 밀도는 물의 밀도를 잴 때 10g의 물의 밀도를 재나 1000g의 물의 밀도를 재나 온도가 같으면 똑같겠죠, 밀도가.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으니까 색이 성질이다. 농도, 10g의 농도나 1000g의 농도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색이 성질. 부피 다르죠. 많이 담을수록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건 크기 성질. 온도, 10g의 온도나 1000g의 온도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색이 성질. 그래서 4번이 답이죠. 5번. 자, 수소와 염소 기체와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개의 HCl 가스가 되고 92.3kJ/몰의 열이 발생을 한다. 자, 발열 반응이죠. 생성물과 반응물이 있을 때 반응물 쪽에 열이 생성되면 발열 반응이죠.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외부로 이만큼 방출하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원래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고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죠.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92.3kJ이 되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소와 염소는 같은 질량의 비로 반응한다. 자, 같은 개수의 비로 반응을 한다. 이런 맞죠? 같은 몰수의 비로 반응을 한다. 1대1로 반응을 한다. 맞는데 얘 하나 반응할 때 얘 하나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하나 반응하는 게 2g 반응하는 거고 얘는 하나 반응하는 게 이 원자량이 생각이 안 나죠. 주기율표 보시면은 훨씬 크죠. 한 30 몇 될 거예요. 한 60 몇 돼요. CL 하나가 30 몇이니까. 그러니까 질량수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개수가 1대1이고. 틀렸다. 2번. 수소의 반응 속도는 HCl의 생성 속도와 같다? 자, 얘 하나 없어질 때 얘 두 개 생겨요. 그러니까 얘 생성 속도는 얘 소멸 속도, 얘 반응 속도의 2배가 되는 거죠. 얘 생성 속도는 얘 소멸 속도의 2배. 얘 생성 속도는 얘 소멸 속도의 2배. 얘 생성 속도는 얘 소멸 속도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반응 속도는 얘 반응 속도와 같고. 3번.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용기 내 온도는 내려간다. 자, 지금 발열 반응이잖아요. 용기에다가 얘네 담아가지고 H2 담고 Cl2 담아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HCl이 생기는데 지금 발열 반응이라는 말은 이게 뜨거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용기 내면은 어떤 얘네들을 말하는 것 같고 얘네들의 에너지가 낮아진다? 뭔가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차가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용기 내라고 해봤자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H2와 Cl2가 가지고 있는 열은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용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용기 안에 어떤 열이지만 H2와 Cl2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외부 열이 되는 거죠. 내부 열은 이제 HCl, 만들어진 HCl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자체는 낮아지지만
요 빠져나간 열이 용기 자체를 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 용기가 뜨거워지고 흡열 반응이면은 용기가 차가워지는 거죠. 흡열 반응이면 왜 차가워지느냐? 이 새로 생긴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 근처에 있던 열이 사라지는 거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안의 어떤 온도를 얘네들의 에너지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용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온도의 변화, 이거는 발열이면은 열이 나온 거니까 용기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흡열이면은 물질들이 열을 먹는 거니까 용기 자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틀렸고. 4번. 일정한 부피의 용기 내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용기 내의 압력이 감소한다? 자, 압력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기체의 몰수 변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체니까 얘네들의 몰수 변화를 보면 되는데 얘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두 개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체 몰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체 그 기체 압력에는 영향을 안 주겠죠. 만약에 1대1로 반응해서 얘가 3개가 생긴다면은 기체 압력이 증가할 거고, 얘가 하나가 생긴다면은 기체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2개 반응해서 2개 생성되면은 기체 몰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피의 압력은 불변이죠. 자, HCl의 생성열은 마이너스 46.15kJ/몰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92.3kJ라고 했어요. 92.3kJ/몰인데, 그러면 지금 2개의 HCl이 생성될 때죠. 근데 하나 생성될 때, 그러니까 2개의 HCl이 생성될 때는 델타 H 값이 일단 낮아졌으니까 음수예요. 마이너스 92.3kJ이 되는데, 3kJ이 되는데 2개의 몰수가 생성될 때죠. 그런데 하나로 가면 이 값의 반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6.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5번만 맞죠.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2개의 A와 B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C와 하나의 D가 생성이 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응의 반응열은 D이다.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 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높이 차만 보면 되는 거죠. 높이 차가 D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D가 되겠죠. 플러스 D 킬로줄이 되겠죠. D 킬로줄/몰. 델타 H가. 자, 그래서 델타 H의 부호는 처음보다 높아졌으면 플러스예요. 얘 물질 자체 이 에너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높아졌으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고, 문제에다 나타낼 때는 뭐 2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가 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D 킬로줄 이렇게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주든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주는데,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흡열 반응인데 델타 H는 플러스로 써준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델타 H.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걸 여기다 넘겨버리면은 D만큼을 열을 먹어서 C랑 D가 되는 거니까 요 흡열 반응 여기다 표시를 할 때는 마이너스 몇 킬로줄이라고 쓰는 거고 델타 H로 따질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발열 반응이다.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니까 외부로 방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값이 돼요. 발열 반응일 때는 흡열 반응일 때는 요만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H는 플러스가 돼. 델타 H와 여기 적어주는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이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B이다? 그렇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을 찾으면 그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어쨌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처음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태의 산을 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 B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디귿.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는 첫 번째이다. 아니죠. 두 번째죠. 이 산 자체가 여기서 요만큼은 여기서 요만큼인데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다 합친 요만큼 B지만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속도가 가장 느리겠죠.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가 이제 B 단계가 되는 거죠. 느린 단계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자, 발열 흡열을 따질 때는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처음보다 끝이 올라갔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자, 건너뛰어서 41번 보시겠습니다. 산소와 오존의 분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산소가 있고 오존이 있죠. 결국 문제는 O3 1몰의 결합을 모두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O3를 모두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O3를 적어놓고 여기는 어떤 끊어진 형태, 위에는 끊어진 형태. O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때의 에너지 변화를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소와 연관해서 나타내는 거죠, 지금. 델타 H1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단 결합을 보면은 이 3개의 O2가 만나서 2개의 O3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개수를 맞추면. 이걸 어떻게 맞추냐? 바로 맞춰지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안 맞춰진다. 2개가 있고 3개가 있죠. 똑같이 맞추려면 3분의 1을 하면 맞춰지잖아요.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3을 곱하면 3,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일단 O2가 여기가 있겠죠. 어쨌든 O2가 O3보다는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좀 아래다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개수를 맞춰야 되죠. 그럼 이게 3개면은 여기에 2분의 3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게 개수가 딱 맞는데 이게 약간 보기가 싫으니까 다 같이 2를 곱해줘요.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딱 맞았죠. 그러면 처음 3개의 O2가 2개의 O3가 됩니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O2의 결합 에너지. O2의 결합 에너지가 이제 이거죠. 이게 가스. 다 가스 상태인데. O2의 결합 에너지가 이건데, 결합 에너지가 델타 H1인데, 지금 O2를 결합을 3개 끊을 때는 여기다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O2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하나만 끊을 때를 말하니까 3개를 끊을 때는 곱하기 3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3 델타 H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이제 X라는 에너지 값을 가질 텐데 O3 하나에 대한 에너지, O3 하나를 완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X라고 한다면 이거는 2개 끊을 때니까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O3의 생성열을 H2라고 한다. 자, O3의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O3는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의 에너지니까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산소 분자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O3의 생성열이 델타 H2라고 했어요. 이게 델타 H2예요. 요만큼이 이제 델타 H2인데 지금 2개 생성될 때죠. 그러니까 2를 곱해줘야죠. O3 하나 생성되면 델타 H2라고 했으니까 2개가 생성될 때, 얘로부터 2개가 생성될 때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X예요. 얘 결합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2X랑 2 델타 H2랑 더하면은 3 델타 H1이 되는 거죠. 자, 2X랑 2 델타 H2를 더하면은 3 델타 H1이 되는 거죠. 그럼 X를 구하고 싶으니까 X는 3 델타 H1 빼기 2 델타 H2를 전체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3 델타 H1 빼기 델타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8번. 이거는 수능 문제라서 약간 함정 비슷한 보기가 있어요. 자, 염화나트륨의 생성 과정에 대한 에너지 관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2원 그 다음에 이게 2, 이렇게 되어 있죠. E3 자, CL 대신 I로 바꾸면 E3가 커진다. 자, 이제 NaCl 요 어떤 결합의 힘과 NaI의 결합의 힘을 따졌을 때 이 격자에서
이 크기가 작을수록 인력이 세단 말이에요. NaI는 거리가 멀어요. I는 예를 들어서 NaI, NaCl은 NaCl. 어떤 게 강하게 붙겠어요? 이 여러 가지가 NA, I 이렇게 격자로 박혀 있죠. NaCl도 마찬가지로. I는 거리가 멀어서 결합력이 더 작죠. NaCl보다. 그 말은 안정화되는 정도가 NaI에 비해서 NaCl이 커진다는 거죠. 더 강한 결합일수록 더 확 안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NaI로, Cl 대신 I로 바꾸면 E3의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NaCl의 생성열은 E2 더하기 E3 빼기 E1이다. NaCl의 생성열, 자, NaCl의 생성열은 출발 물질에서 마지막 물질. 제가 거짓말을 할 건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어디서 하는지 찾아내셔야 되죠. 자,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까지 오는데 오는 에너지 차이. 이게 생성열이기 때문에 E2에다가 E3 더한 다음에 E1 빼면 나오겠죠. E2 더하기 E3 빼기 E1이 바로 요만큼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 생성열, NaCl의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상태의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1몰) 생성될 때의 에너지를 생성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Cl에서 Na와 Cl의 어떤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게 뭐냐? Na는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거고 Cl은 Cl2 가스 상태가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될 때의 에너지 변화량이 생성열이고 지금 얘네들은 실제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아니죠. 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한 상태죠. 가스고 얘는 원자 상태니까 Cl2 분자가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낚이기 쉬운 보기죠. E2 더하기 E3 빼기 E1 아주 솔깃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성열의 정의에 보면은 이게 아니다. 이게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성열이 아니다. 그런 거죠.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Na 가스의 이온화 에너지는 Cl의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 이랬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친화도보다 항상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이온화 에너지 값도 가장 큰 전자 친화도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따지더라도 이온화 에너지의 값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번 화학 반응 속도 들어가겠습니다.